이번에는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했고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다, 계몽, 이제 무지한 사람을 이끌다. 그러니까 애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끄는 운동,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운동, 전체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운동을 하는 게 애국 계몽 운동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 2개가 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애국 계몽 운동과 항일 의병 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신민회고요. 이런 활동 중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먼저 생각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 뭐라 돼 있냐면 항일 의병 운동은 모여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는 실력 향상,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실력을 향상시켰는지 한번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애국 계몽 운동의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를 세웠다. 학교 설립. 그 다음 2번째는 신문, 잡지, 발간.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억납니까? 독립문 세운? 자, 그런 신문, 잡지. 신문을 보면 밑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이런 식으로 신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독립신문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다. 3번째는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베이스된 산업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학교 설립해서 뭐 하려고? 애국 계몽에서 어떤 거 하려고?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해서 뭐 사람들을 계몽한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의 사정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실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끄는 것, 그런 것들을 했는 게 신문, 잡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산업을 발전시켜서 뭐 한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요게 나중에 조금 일제에서 많이 큰 사건이 돼. 일제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억누르기 위한 사건으로 산업 발전에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요런 애국 계몽 운동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한 뭐 저기 있는 국채보상운동, 애국 계몽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큰 거 한 개인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할게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언제 일어났냐면 1907년 2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2월 21일 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제의를 했고요. 누구냐면 어디에서?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내 가면 국채보상공원이 있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요.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1894년에서 1906년까지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왜 빌려줄까?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돈들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일제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차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크게 4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1350만원. 1350만원 얼마 안 되네? 싶겠는데 옛날에는 돈 단위 크기가 달랐죠. 이 정도면 아주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냈냐면 1년에 6.5% 1년 5%의 이자를 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채업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나올 때 6.5%면 엄청 많이 내는 거죠.
여기에 요 전체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거의 한 87만 7,5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거의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이라고 재정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하게 됩니다.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느냐? 식민지로 만든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돈 같은 거를 일본 사람들, 일본 엔화를 계속 사용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디에 썼나? 많이 썼죠. 뭐 하기 위해서? 식민사업 하기 위해서. 식민지화 만드는 건설 뭐고 기차라든지 전차 이런 걸 만드는데 군사 배달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만드는데 누구 돈으로 만들었어? 우리나라에 억지로 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릇을 사주는 거야. 왜? 내가 가서 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국제보상운동이 만들었는데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면 단연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단연, 끊는다. 연기를 끊는다. 어떤 연기? 담배를 끊는다. 담배 끊는 모임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벌였는 것도 있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IMF 터졌을 때 부모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IMF 터졌을 때 우리 금반지 내놓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똑같아요. 금반지라든지 아니면 뭐 은비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은비녀 또는 장도 뭔지 알지? 은장도라고 하면 좀 쉬우려나? 뭐 여자들 이렇게 위협자 남성들이 자기 보호용으로 들고 다녔던 것들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국제보상운동을 했습니다. 얼만큼 모였냐면 6개월 만에 19만 원이 모입니다. 아주 많이 모이죠.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안 되겠지. 그래서 많이 탄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보면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횡령으로 자기들끼리 밑에 사주해서 횡령으로 사장을 구속하는 사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국제보상운동 흐지부지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탄압이 너무 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냐? 국민의 애국열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했다. 애국개몽운동, 즉 보상운동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민회에 대해서 할게요. 일제들이 탄압이 심해지자 뭐 하냐면 이제 비밀단체를 만듭니다. 오픈한 게 아니고 일제 모르게 비밀단체 만들었는데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있죠. 안창호, 양기탁 등이 있고요. 자, 비밀단체는 신민회를 만들었다. 신민회는 1907년 만들어집니다. 기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똑같습니다. 우리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에 하나 애국개몽운동을 이끌어가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우리 뭐 있어요? 교육 관련해서 학교 설립했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교육 강화, 민족교육이죠. 조금 말 쉽게 할게요. 교과서 말로. 두 번째 뭐 했냐면 산업발달.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무장투쟁. 이게 독립군을 설립하거든요. 말을 독립군 무장 독립투쟁. 장기적 무장 독립투쟁 합니다. 요 두에 겹치죠. 애국개몽운동. 오케이? 요 안에 신민회가 활동한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요 안에 애국 개몽운동 안에 얘네들이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학교 설립했다고 했지. 앞에서 인재를 키웠다 라고 애국 개몽운동 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세웠냐? 오산학교. 오산학교는 이승훈이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자, 대성학교. 이승훈 있죠? 옆에 정주에 세웠다. 정주가 어디냐면 평안북도. 요쯤 평안북도. 자, 평안북도에 오산학교 세웠고요. 또 어느 학교? 대성학교. 누구? 안창호 선생님. 부산 안창호지요.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 평양 이쯤 되겠죠. 평양에 세웁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요. 산업 발달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민족기업 육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장으로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든 것들 산업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 장기적 무장 독립투쟁. 길게 봐서 이제 신민회가 어떤 것도 세웠냐면 군사학교까지 세웁니다.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그런 식으로 독립투쟁이 조금 오래도록 될 수 있도록 많이 했습니다. 자, 무장 독립투쟁 어는 거 뭐라고요? 독립군. 독립군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항일 의병운동 할 때 어디서 했어요? 조선 이제 우리나라 땅 안에서가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똑같아요. 어디에 있냐면 이 위에 뭐 만주 지역에 세웁니다. 어디? 독립군 만주에 기지를 세웁니다. 왜? 일본들이 좀 덜 잡아가도록, 일본들한테 덜 들키도록 요 위에서 세워요. 이렇게 돼서 전체 신민회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죠? 요거 사이 들어가서. 오늘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을 했다. 항일의병운동은 뭐?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군대 해산이 큰 사건이었죠.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군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항일의병운동 하는 데 들어가서 이제 뭐 한다? 조직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무기도 신식 무기로 바뀌고 새로운 전술로 되어서 전투력이 강화되어서 항일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강해졌다라는 거 있었고요. 애국개몽운동 뭐 했다? 윗사람들만 그냥 으쌰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전 국민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왜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으로 기르자라는 게 애국개몽운동이고요. 요거 관련해서 내용은 신민회에서 우리 조금 했죠. 이런 애국개몽운동을 벌인 단체 중에 하나가 신민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신민회에서 뭐 했다? 애국개몽운동의 하나인 학교도 설립하고요. 회사도 만들고요. 이런 것들 했고요. 신민회에서 한 양기탁은 누구냐면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제 대표로서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국제보상운동. 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겠지.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국제보상운동 뭐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을 했다. 뭐 일제의 진 빛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윗사람들 뿐만 아니고 애국지사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으쌰으쌰 힘내서 뭐 남자들 담배 피는 남자들은 담배도 끊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 반지 같은 거 다 빼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아서 나라의 빛을 갚자라는 운동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자주성과 애국 열의를 보일 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것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크게 두 가지. 무력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두 가지 활동했다. 이상입니다.